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처음으로 소개하려고 가지고 나온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제가 이 책을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처음 알게 되는 데에는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연인 관계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먼저 보게 되었었는데, 그때 그 내용이 정말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내용은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또 적용 사례라던가 다양한 다른 내용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올 만큼 사랑에 대한 생각을 가장 크게 변화시켜준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킨십, 그리고 2번째는 인정하는 말, 3번째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4번째 선물, 5번째 봉사. 5가지 언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이솝우화 중에 여우는 두루미를 위해서 자기가 먹던 방식으로 두루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두루미는 또 여우에게 자기 먹는 방식으로 음식을 대접해서 서로가 음식을 먹을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이솝우화의 내용이 사랑에서도 우리가 많이 그렇게 실수를 하고 있지 않았나를 깨우쳐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 한 가지 사랑의 언어가 하나씩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사랑하는 방법, 사랑의 언어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왜 사랑이 중요하냐. 근데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저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은 자녀의 양육에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이가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어도 당신의 사랑을 느끼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대요. 아이가 당신의 사랑이 신실하고 지속적임을 느낀다면 당신의 제안을 조금 더 신중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분노의 감정을 가질 때 그것을 잘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칠 책임이 또한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여기 책에는 쓰여 있어요. 아이들이 분노하고 나쁜 감정을 표현하는 게 부모의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책을 계속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1의 사랑의 언어를 표현해야만 자녀가 커가면서 반항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네요. 자녀가 당신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안정감을 느끼며 소망을 갖는다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제1의 언어를 표현을 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자녀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른으로서 성장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초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아이는 유아기나 사춘기에 반항하는 시기에 자기를 지탱해주는 감정의 저장 탱크를 가지고 있대요. 자동차에 기름을 채워야 차가 힘을 받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감정의 탱크가 채워져야만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다면 이 탱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물론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녀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모들은 종종 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이 있대요.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선물이나 상을 주고, 혹은
특권을 주는 훈련 기법과 같은 행동으로 조건적인 사랑을 준다고 해요. 물론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일도 그들의 감정의 탱크가 먼저 채워진 후에 해야 합니다. 그들의 감정의 탱크는 아주 좋은 연료로 채워져야 하고요.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네요.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분노, 사랑받지 못한 데서 오는 감정, 죄책감, 공포, 불안감 등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들의 행동이 좋든 나쁘든 그들의 행동을 잘 다룰 수 있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오지 않았다면 아래의 7가지 사항을 자주 상기시키는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네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 그들은 아이들이다. 2. 그들은 늘 아이처럼 행동을 한다. 3. 아이들의 행동은 못마땅할 때가 많다. 4. 그들의 못마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할 도리를 다하고 그들을 사랑하면 크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5. 나를 기쁘게 할 때만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면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자아에 손상을 입히고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스스로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며 성숙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6번째로 나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사랑을 준다면 그 사랑은 충분하지 않아 아이들이 스스로 무능하면서 최선을 다해도 소용없다고 느끼게 될 거래요. 그들은 언제나 불안정, 불안, 낮은 자존감, 분노 등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의 전반적인 성장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음을 상기해야 한대요. 7번째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면 그들은 편안함을 느낄 것이며 어른이 되면서 생기는 불안감이나 불안정한 행동 등을 잘 통제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해요.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들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도 많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는 왜 사랑이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5가지 사랑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그 방법들을 표현을 전달을 할 수가 있고 또 제1의 사랑의 언어가 그것인지 어떻게 아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